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월정각에서 저의 TQQQ에 대한 기도가 통한 것일까요? 어제도 나스닥은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기도가 통한 것은 아닐 테고 오를만 했으니까 올랐겠죠. 그럼 시원하게 계좌 먼저 까고 가겠습니다. 이 계좌는 제가 최초로 계좌를 깐 10월 21일자에 나스닥 최악의 악 계좌 공개 영상에서 깠던 계좌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11월 8일, 1월부터 11월 8일이죠. 까지의 계좌 상황은 약 129%, 130%에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금액 자체는 워낙에 큰 시드로 하는 구독자님들이 많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으나 존버를 한 결과 약 130%의 수익률은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27일 영상에서 플랜 C를 가동한다고 했죠. 장기 하방 지지선이 깨져버리고 여기서 더 내린다고 하면은 제 모든 시드를 다 때려 박아서 기술적 반등인 단기 하방 지지선 하단 라인을 터치하는 순간 매도를 해버리겠다고. 왜냐하면 추세가 깨졌을 때는 쭉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깨진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은 물론 있습니다. 그 기술적 반등만 먹고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플랜 C는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 다음날부터 나스닥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모든 돈을 올인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시드의 어느 정도의 비중은 항상 시장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역시나 우상향한다는 게 다시 증명되었죠. 실제로 저는 여기서 SCHD, JEPI 같은 변동성이 적은 배당주를 매도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그걸 매도해서 여기서 더 내릴 시 공포지수 최저점을 갱신하는 순간에 플랜 C를 가동해서 평단을 확 낮춘 후 탈출하려고요. 하지만 다행히 현재는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제 계좌도 다시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존버를 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더 시저 유튜브 멤버십을 진행한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와인님, 최영림님, 원인님, 연욱정님, 안효정님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멤버십을 시작한다고 했을 시 어떤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하셨나 봅니다. 구독자가 살짝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이 물론 영상 자체는 10분 내외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의 유튜브는 극소형 유튜브라서 아직 구글로부터 받은 수익이 빵원입니다. 1원도 못 벌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유튜브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한 일이라서 계속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영상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멤버십을 진행하고 멤버십으로 후원받은 금액을 해외 증권사 유료 리포트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영상의 퀄리티를 좀 더 높여보자. 퀄리티를 좀 더 높이고 좀 더 쉽게 영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멤버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멤버십의 회원수가 더 많아질수록 저의 영상 퀄리티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저항선에 딱 걸려서 증시가 시작을 했는데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나름대로의 적절한 상승을 보이면서 저항선을 돌파한 채로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6시 12분 현재 약보합세로 풀이장은 개장을 하였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41. S&P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지수도 큰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지수는 S&P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푸드앤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푸드앤콜 옵션은 조금 더 내린 0.92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푸드앤콜 옵션이 점점 내리면 증시는 더 올라가게 되고 통상적으로 0.8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증시는 서서히 고점의 징후를 보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것이 푸드앤콜 옵션이 뉴트럴이에요. 뉴트럴. 중립이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지도 않고 하락할 시 일시적인 반등이 올 수가 있다. 일시적인 반등이 오고 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대로 갈 길을 간다. 현재는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맛이 갔네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이 볼린저 밴드를 찢는다는 것은 이렇게 찢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구간이 정상적인 거예요. 원웨이로 흐르는 이 유가의 흐름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가의 세력이 뭔가 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TQQQ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장기 상방 저항선을
어제부로 깨버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위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할지 아니면은 오늘 조정이 와서 다시 장기 상방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만들면서 지지할지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고 이건 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상방 저항선을 터치하고 재차 내려서 박스 횡보를 하는 것이 아닌 여기를 뚫어줬다는 거예요. 여기를 뚫어줬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조정이 와도 계속 홀딩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 상방 저항선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다시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지금 TQQQ의 차트 일봉은 상당히 좋습니다. 돌파 매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조 지표의 상황을 보면은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완벽하게 진입했습니다. 여기서도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진입을 하고 조정이 나왔죠. 여기서도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TQQQ나 세배 레버리지를 단타로 접근하시고 나는 단타가 편해, 나는 홀딩해서 조정 같은 걸 맞으면 멘탈이 많이 흔들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 자리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정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지금 매도 자리입니다. 올 매도는 아니고요. 50%의 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조정이 왔을 때 다시 50%를 담으세요. 근데 이것저것 귀찮고 나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조정을 받고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큰 파동까지 산타렐레까지 예상한다. 다 먹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홀딩이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조정이 오면 또 조정을 쳐맞겠습니다. 이러한 조정도 저는 다 쳐맞았습니다. 조정이 오면 또 쳐맞겠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한다고 하면 다시 또 힘들게 분석하면서 마켓 타이밍을 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부터 쭉 조정이 와도 그냥 다 쳐맞고 홀딩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정도 다 쳐맞았는데 이제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독한 언더독이니까요. 그럼 속슬 차트 보겠습니다. 속슬 차트는 하방 지지선을 뚫어주질 못했네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보조지표상 역시 속슬도 스토캐스틱 과매수 상황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매수 상황이 진입했다는 것은 오를 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단기적인 조정을 맞을 수 있는 신호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속슬도 이 장기 하방 지지선을 돌파한 채로 스토캐스틱 과매수 상황이 나왔으면 베스트인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역시 속슬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넘버원 황제주 불즈. 불즈는 어제 볼린저 밴드를 거의 터치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리고 강한 매물대가 있는 이 빨간 선까지 도달하느냐 관건이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완벽한 과매수 96.8, 7 굉장히 과매수입니다. 불즈를 이번에 저의 영상을 보고 처음 매매하셨거나 이 역시 나는 단타 성향이다. 나는 조정 같은 거는 맡기가 싫다 라고 하는 분들은 불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도 자리입니다. 역시 매수도 분할 매수로 했기 때문에 매도 또한 반드시 분할 매도로 해야 됩니다. 어떠한 지점에서든 올 매수, 올 매도 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주식은 천천히 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수익률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항상 분할 매도, 항상 분할 매수 무조건 습관적으로 들이십시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홀딩입니다. 무조건 저를 따라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의 분석 영상을 보시고 제가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본인이 동의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본인의 뷰에 보태시면 됩니다. 시저야, 너는 왜 안 파냐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언더독이니까요. 조정이 오면 또 조정을 쳐 맞아버리죠 뭐. 그럼 속스S 차트 보겠습니다. 속스S는 제가 새롭게 선을 하나 그었어요. 단기 하방 지지선이죠. 공교롭게도 이 단기 하방 지지선까지 계속 지켜주는 흐름을 보였었고 지금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스S의 단타 자리죠. 하지만 저는 속스S는 사지 않습니다. 원래 저는 숏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숏은 굉장히 짧은 타이밍에 마켓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짧은 구간만 먹고 익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숏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초장기 우하향이거든요. 한 번 물리면 다시는 그 가격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감.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숏은 정말 대세 하락장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중기적인 상승장에서 숏은 웬간하면 타지 않습니다. 숏을 타고 싶으신 분들은 차트 분석을 좀 면밀히 하셔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를 하면서 살짝 올리고 있어요. 장기 중앙 이평선도 들어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볼린저 밴드가 동그랗게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은 힘을 응축하고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면은 방향성이 나온다. 여기도 뭐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다가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면서 방향성이 나온다. 좁아지면 당연히 넓어지는 것이 맞지만 이 좁아지고 있는 구간이 서서히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가 이제 좁아지니까 좀 더 횡보를 하다가 힘을 응축하고 다시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조만간 그때가 도래한다는 거죠. 이렇게 차트를 보고 단기적인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차트를 보는 겁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역시나 더 좋지만 이틀간 약간의 하락을 보이면서 다시 횡보를 하는 느낌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이 조금 나쁘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알트코인들의 섹터별 순환매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여주고 비트코인 상승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나오고 그렇게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코인의 랠리는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른 다음에 사지 마시고 차라리 코인을 하려면은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많이 오르고 알트코인 계좌주들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와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실어가지고 매매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코인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지금 알트코인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잘 잡으면 단타를 연습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66.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기존 고객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복 참여 가능하고요. 평생 매월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신청 후 50만원 이상 거래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 매도 시 50만원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자세히 보러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myasset.shop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프티콘은 이벤트 신청일 기준 이걸 첫째 주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종료일자까지 재참여 가능하고요.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벤트를 신청하고 성함, 연락처를 입력하고 방문 경로에 더 시저 유튜브로 입력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 링크를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주식은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주식하면 더 좋잖아요.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해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 자금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저번 주까지 이어지는 단기 하락장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존버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존버하신 분들은 고통의 대가로 지금의 수익을 얻으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